손흥민이 교체되자 LA 홈팬 7만 명이 감독 경질 요구하며 경기장을 뒤집은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상대 진영을 향해 40여 미터를 폭풍처럼 질주하기 시작하자 이 장관을 지켜보던 수많은 LAFC 홈팬들은 전율을 느낀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환호성을 내질렀네요. 단순히 달리는 것만이 아니었죠. 손흥민은 자신을 꽁꽁 묶으려는 상대팀 선수들의 집요한 밀착 마크를 비웃기라도 하듯 화려하고 현란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압박을 풀어내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경기가 열린 곳은 23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LA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이었어요. 2026 시즌 MLS 9라운드에서 LAFC는 콜로라도 래피즈와 운명적인 격돌을 벌였는데요. 당시 LAFC는 승점 16점으로 서부 컨퍼런스 3위에 머물러 있었죠. 개막 이후 꾸준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결과를 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리그 2연패라는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 팬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도스 산토스 감독을 당장 경질하라는 압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네요. 팬들이 이토록 화가 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바로 직전 경기였던 리그 꼴찌 포틀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손흥민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는 로테이션을 감행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경기 종료 단 1분을 남기고 통안의 결승골을 얻어맞으며 1대2로 패배해 승점 3점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거예요. 당시 리그 1위였던 팀이 꼴찌에게 패했다는 사실에 팬들은 아무리 로테이션이라지만 리그 꼴찌도 못 이기는 1위 팀이 어디 있느냐며 감독의 선수단 운영 방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러한 무능함은 리그 2위 산호세와의 경기에서 정점에 달했네요. 후반 6분 만에 무려 3골을 내주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 위치에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폈거든요. 그러고는 경기에 거의 출전한 적도 없는 에보비세를 교체 투입해 원톱 자리에 놓는 축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수준 낮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결국 1대4 패라는 치욕을 맛봤죠. 더 황당한 것은 경기 후 기자회견이었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패배가 자신의 전술 실패 때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졌다는 파렴치한 핑계를 댔거든요. 이에 미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지 않고 미드필더로 내려서 망친 경기인데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며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삼류 감독이며 감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어요. 진짜 답이 없는 감독이죠.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콜로라도전에서 상대팀인 콜로라도는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는 팀이었네요. 당시 콜로라도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밀집 수비를 펼쳤지만 전반 42분경 부안가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수비수를 앞에 두고 특유의 스텝 오버로 각도를 만든 뒤 골키퍼 머리 위를 노리는 강력한 대포알 슈팅으로 골망을 찢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비난을 의식한 듯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를 최전방 투톱으로 세우는 4에 2대0을 들고 나온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감독이 드디어 매체의 욕설, 섞인 비판에 굴복해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했다고 분석하면서도 관건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 패스로 공격을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네요. 경기가 시작되자 콜로라도는 역시나 손흥민을 집중 견제했어요.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거친 파울로 흐름을 끊으려 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비웃듯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진을 유린했거든요. 전반 13분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단독으로 40여 미터를 질주하자 콜로라도 수비진은 그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급급하게 포지션을 잡았네요. 이때 손흥민은 시야를 넓게 가져가며 왼쪽 윙어 세필버그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포착했고 자로 잰 듯한 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동료의 논스톱 크로스가 부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이 결정적인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죠. 팬들은 손흥민을 저렇게 높은 위치에 두니 찬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며 환호했고 이제야 감독이 손흥민 활용법을 깨우친 것 같다며 안도했거든요. 와 진짜 손흥민 폼 미쳤죠.
손흥민을 중심으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자 콜로라도 수비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요. 전반 16분에도 부안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자 상대는 필사적으로 달라붙어 겨우 공격을 저지했어요. 전반 23분에는 수비에서 끊어낸 공을 역습으로 연결하며 손흥민이 엄청난 속도로 침투했고 부안가가 빈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었지만 상대 수비의 발에 걸리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죠. 손흥민의 활약은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았거든요. 전반 26분. 상대의 코너킥 상황에서는 수비에 적극 가담해 흐르는 공을 잡아낸 뒤 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미친 공간 패스를 넣어주며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했네요. 그러나 이번에도 동료들의 세밀하지 못한 마무리로 골은 터지지 않았어요. 특히 왼쪽 윙어 세필버그는 중앙으로 쇄도하는 손흥민과 부안가를 향해 어이없는 홈런. 크로스를 날려 팬들의 실소를 샀죠. 팬들은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동료들 패스 수준이 저 모양이면 어떻게 골을 넣겠느냐며 동료들의 지원 부족을 꼬집었거든요.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혼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박살내고 완벽한 찬스까지 만들어주는데 정작 마무리를 해야 할 동료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니까요. 현지 팬들도 SNS에 손흥민한테 미안하다는 댓글을 달 정도였어요. 한 명이 팀 전체를 먹여 살리려 하는데 나머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던 거죠. 0대0으로 맞이한 후반전에서 LAFC는 틸먼과 타파리를 투입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네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으로 공을 따냈고 이것이 부안가에게 연결되었으나 부안가의 슈팅은 허공을 가르는 홈런슛이 되어 팬들을 실망시켰어요. 이어지는 파상 공세 속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초이니에르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세필버그 역시 결정적인 기회에서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을 날렸죠. 전문가들은 여기서 세필버그의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손흥민이 슈팅할 공간으로 세필버그가 뛰어들어 공을 뺐다시피 잡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플레이다. 원톱이 있는 자리를 윙 포워드가 치고 들어가는 것은 팀 밸런스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감독의 이상한 선수 기용이 나온 결과라고 일갈했어요. 진짜 화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손흥민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동료들까지 살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동료들은 자기가 골넣겠다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팀 스포츠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도스 산토스 감독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세필버그를 빼고 마르티네즈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네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마르티네즈마저 손흥민의 공간으로 침투하며 동선이 겹치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 하나의 결정적 찬스를 날려버렸어요. 전문가들은 수준 미달의 선수들이 자기가 골을 넣겠다는 욕심만 부리고 있다며 이는 감독이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초보, 감독의 티를 내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요. 후반 80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3일 뒤에 있을 리그 경기를 체력 안배한다는 명목으로 도스 산토스 감독이 팀 내 유일하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던 손흥민을 빼고 에보비세를 투입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승리를 위해 골이 절실한 상황에서 에이스를 빼버리는 망동의 손흥민 선수 본인도 폭발했네요. 교체되어 나오던 손흥민은 벤치에서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감독의 이상한 전술과 교체 타이밍에 대해 대놓고 화를 내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어요. LA 홈팬들 역시 이 믿기지 않는 교체 사인을 보고 경기장이 떠나갈 듯 야유를 퍼부었죠. 결국 손흥민이 빠진 LAFC는 단 한 차례의 위협적인 공격도 하지 못한 채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거든요. 에이스를 빼고 승점 3점을 포기한 듯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입지는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네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년간 뛰면서 EPL이라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검증된 월드클래스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가 MLS에 왔을 때 팬들이 기대한 건 당연히 압도적인 활약이었죠. 실제로 손흥민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도 남았어요. 개막 초반부터 골과 어시스트를 쏟아내며 LAFC를 서부 컨퍼런스 1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독이었네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없었어요. 손흥민을 원톱에 두면 골이 터지는데 이상하게 미드필더로 내리고 손흥민을 빼면 팀이 무너지는데 또 빼버리죠.
현지 언론들은 이미 도스 산토스 감독을 맹비난하고 있었거든요. LA 타임스는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감독 밑에서 뛰는 손흥민이 안타깝다고 했어요. ESPN은 더 직설적이었죠.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될 잠재력이 있는데 감독이 그걸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팬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네요. LAFC 팬 포럼에는 도스 산토스 아웃이라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회씩 올라왔어요. 손흥민을 보러 표를 샀는데 감독이 손흥민을 빼버리니까 환불해달라는 항의까지 나왔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팀에서 유일하게 위협적인 선수였거든요. 40m 질주는 기본이고 수비수 두세 명을 동시에 제치는 드리블, 완벽한 시야로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 수비까지 뛰어드는 헌신성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작 동료들은 손흥민이 만들어준 찬스를 번번이 날려먹었죠. 체필버그는 홈런 크로스를 날렸고 부안가는 홈런슛을 쐈고 마르티네즈는 손흥민의 공간을 침범해서 찬스를 망쳤어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케인과 호흡을 맞추던 때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케인은 손흥민이 어디로 움직일지 알고 있었고 손흥민도 케인이 어디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LAFC 선수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으로 패스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차버리죠. 손흥민이 침투하면 패스를 줘야 하는데 자기가 슈팅을 때려버려요. 전술 이해도가 심각하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이 이걸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손흥민을 이상한 포지션에 배치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감독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어요. 콜로라도전 이전 포틀랜드전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리그 꼴찌 팀한테 질 수도 있는 경기에서 손흥민을 쉬게 했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졌죠. 경기 끝나고 1분 전에 골 먹고 졌어요. 팬들이 왜 손흥민을 안 썼냐고 물었더니 도스 산토스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한 로테이션이었다고 했네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중요하고 리그는 안 중요하냐는 반박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산호세전이에요.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다가 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미드필더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에보비세라는 무명 선수를 원톱에 올렸죠. 당연히 팀은 무너졌어요. 후반 6분 만에 3골을 먹었거든요. 최종 스코어 1대 4완패예요.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요? 선수들의 실수 때문에 졌다고 했어요. 자기 전술은 문제없었고 선수들이 못했다는 거죠. 미국 언론들이 완전히 폭발했거든요.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린 건 감독인데 왜 선수들 탓을 하냐면서요. 뉴욕타임스는 도스 산토스는 자기 객관화 능력이 제로인 감독이라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감독 밑에서는 손흥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ESPN의 한 해설자는 더 직설적으로 도스 산토스는 MLS 역사상 최악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까지 했죠.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네요. 경기장에서 도스 산토스 아웃 현수막이 걸렸고 SNS에는 감독 경질 청원이 올라왔어요.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서명했거든요. LAFC 구단주도 압박을 느꼈는지 도스 산토스 감독과 긴급 미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구단주는 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즌 중이라도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콜로라도전이었거든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손흥민을 투톱으로 배치했어요. 팬들은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죠.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감독이 바뀐 게 아니라 포지션만 바뀐 거였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팀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뛰는 선수였고 나머지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세필버그는 손흥민이 만들어준 찬스를 홈런 크로스로 날려먹었고 부안가는 프리킥 상황에서 홈런슛을 날렸어요. 초이니에르는 그나마 나았지만 슛이 골대를 맞췄죠. 손흥민은 전반에만 4-5번의 결정적 찬스를 만들었는데 단 한 골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후반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은 계속 수비수들을 뚫고 찬스를 만들었는데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했죠. 마르티네즈가 들어온 뒤에는 손흥민의 공간까지 침범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그리고 후반 80분 그 충격적인 교체가 나온 거예요.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LAFC의 공격은 완전히 멈췄어요. 에보빗에는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한 번의 유효 슈팅도 만들지 못했죠. 당연히 골도 안 나왔고요. 경기는 0대 0으로 끝났어요. LAFC는 3연속 무승이 되면서 서부 컨퍼런스 1위에서 3위로 떨어졌거든요.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손흥민을 빼서 체력을 아꼈다고 했어요. 3일 뒤 경기를 위해서라고요. 기자들이 그럼 오늘 경기는 버린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에이스를 뺐으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기자가 손흥민이 벤치에서 화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선수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팀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죠. 팀을 위한 결정이 팀의 에이스를 빼는 거냐면서요. LA 타임스는 다음날 일면에 도스 산토스의 무능이 LAFC를 망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손흥민은 완벽했지만 감독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했죠. ESPN은 더 신랄했거든요.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이라는 페라리를 갖고도 경차처럼 운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감독 밑에서는 손흥민의 재능이 낭비될 뿐이라고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LAFC 팬들에게 동정을 표했네요.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해놓고도 감독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면서요. 팬들의 반응은 더 격렬해졌어요. 경기 직후 SNS에는 도스 산토스 즉각 경질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거든요. 팬 포럼에는 감독을 향한 욕설이 쏟아졌고 일부 팬들은 다음 홈경기 보이콧까지 선언했어요. LAFC 서포터스 그룹은 공식 성명을 냈네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팀을 이끌 자격이 없으며 구단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죠. 이 정도면 감독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손흥민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감독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90분을 뛰고 싶었다고 했거든요. 팀을 위해 골을 넣고 싶었는데 아쉬웠다고도 했죠. 하지만 감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프로답게 행동한 거네요. 근데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달랐어요. 익명으로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손흥민은 지금 상황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폭로했거든요. 손흥민은 우승을 위해 LAFC에 왔는데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이 이상해서 팀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흥민이 시즌 중간에라도 이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발언이 나오자 LAFC 구단은 발칵 뒤집혔어요. 손흥민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구단주는 급하게 손흥민을 만났고 팀에 남아달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는 성적을 내지 못하면 경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제 진짜 벼랑 끝에 선 거예요. 다음 경기에서 또 이상한 선수 기용을 하거나 지기라도 하면 바로 잘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과연 달라질 수 있느냐는 거네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스타일이거든요. 선수들 탓하고 언론 탓하고 운 탓하지 자기 전술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 안 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가 없죠. 팬들은 벌써 다음 감독 후보를 거론하고 있어요. 손흥민과 호흡이 잘 맞을 만한 감독을 찾아야 한다면서요. 일부 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코치진을 영입하자는 의견도 내놓았거든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ESPN의 한 전문가는 LAFC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감독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도스 산토스로는 안 된다면서요. 실제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을 분석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선 손흥민의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리블이 무기인데 자꾸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손흥민의 장점이 죽어버리죠. 또 손흥민 주변에 받쳐줄 선수가 없어요.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있었고 EPL에서는 마디송이나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줬거든요. 근데 LAFC에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부안가는 그나마 나은데 나머지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건 감독이 훈련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건데 도스 산토스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손흥민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LAFC에서 성공하려면 팀 전체가 손흥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손흥민에게 공을 빠르게 연결해주고 손흥민이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AFC는 손흥민을 데려오면서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죽음만 해도 MLS 최고 수준이에요.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돈이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한국 팬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손흥민이 MLS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거든요. EPL에서 검증된 선수가 왜 수준 낮은 리그로 가느냐면서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